온 유럽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47도 폭염을 맞이하고 있는 유럽 전역의 날씨. 그 가운데서 15도의 냉기 속에서 한가함을 즐기고 있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바로 폴란드의 노비시에츠입니다. 그 도시엔 평상시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냉기를 갈망하는 유럽인들이 북새통을 이루기 때문인데요. 온 유럽의 사회 간접 자본에서 이상이 생기고 있는 지금, 노비시에츠가 홀로 주목을 받는 건 바로 한국의 대기업 삼성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한국의 기술을 널리 알리고 있는 삼성의 활약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기후재난국 분석관 에드워드 그레이입니다. 2025년 7월, 제가 목격한 일은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었죠. 그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유럽 지도는 온통 빨간색이었어요. 파리 47도, 베를린 46도, 프라하 45도. 숫자만 봐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동료 분석관 마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파리생 루이 병원이 냉방시설 과부하로 가동 중단됐어요.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베를린에선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철도 레일이 열팽창으로 휘어져서 기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거든요. 승객들이 역 대합실에 갇혀 있는데 에어컨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프라하는 아예 단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상수도관이 열로 인해 균열이 생기면서 도시 전체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생수를 사려고 마트 앞에 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위성 열화상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유럽 도시가 붉은색으로 타오를 때 딱 한 곳만 파란색이었거든요. 그곳은 폴란드의 작은 도시 노비시에츠였습니다. 이게 맞나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여러 번 새로 고침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주변 바르샤바는 45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노비시에츠만 23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국장님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레이, 이 데이터 확실한 거야? 네, 3번 재확인했습니다. 위성세대에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날 오후, 각국 언론들이 노비시에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폭염 속 기적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CNN은 유럽의 푸른 오아시스라고 보도했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아예 일면 톱 기사로 다뤘죠. 저는 책상에 앉아 노비시에츠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2만 8천 명의 평범한 공업도시. 특별한 지형적 특징도 없고 대형 냉방 시설이 있다는 기록도 없었어요. 뭔가 놓친 게 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다가와 말했죠. 그레이, 내일 폴란드로 출장 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과연 무엇이 이 작은 도시를 유럽 전체의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노비시에츠 생각뿐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런던의 더운 공기가 밀려왔어요.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실내 온도가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오전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휴대용 온도계를 확인해 보니 47도였죠. 택시. 노비시에츠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려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요. 노비시에츠요? 거기 가시려고요? 네, 업무상 가야 해서요. 택시기사 야누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하지만 에어컨이 완전히 고장나서 더울 수도 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탔습니다.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야누 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손님, 노비시에츠에 무슨 일로 가시는 거예요? 요즘 그 도시가 유명해졌더라고요. 기후조사 때문입니다. 거기만 유독 시원하다면서요? 야누 씨는 백미러를 통해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상하게 거기만 안 더워요. 에어컨보다 그쪽 공기가 더 시원하다니까요. 저는 손목의 온도계를 계속 확인했어요. 바르샤바를 벗어날 때까지도 여전히 46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창문 밖 풍경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나무들은 잎이 말라 떨어지고 아스팔트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어요. 야누시 씨, 노비시에츠에 자주 가세요? 한 달에 두세 번은 가죠. 제 처남이 거기 살거든요. 야누 씨가 핸들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1시간 30분쯤 달렸을 때였습니다. 저는 온도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42도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온도가 내려갔네요. 야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진짜는 이제부터죠. 차가 작은 언덕을 넘어서자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도시 위로 뭔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투명한 막이 씌워진 것처럼요. 온도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8도. 그리고 5분 후 32도. 또 5분 후 28도. 이게 뭐죠?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야누 씨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매번 이래요. 노비시에츠 경계선만 넘으면 갑자기 시원해져요. 마침내 도시 입구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노비시에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온도계가 25도를 가리켰어요. 정확히 15분 만에 22도가 떨어진 거였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 자연적인 기온 변화라면 이렇게 급격할 수 없거든요. 야누시 씨, 이 도시에 뭔가 특별한 시설이 있나요? 대형 에어컨이나 냉각 장치 같은 거요. 야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작년에 뭔가 공사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차가 시내로 들어서자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여유롭게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카페 테라스에는 손님들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정말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자연 에어컨이 작동하는 것 같았죠. 이건 분명히 인위적인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야누 씨가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시청이 저기 보이죠? 저는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시원했어요. 47도에서 25도로 떨어진 공기를 실제로 느끼고 있었죠.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청으로 향하는 길, 저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건물들을 자세히 보니 옥상마다 은색 박스 같은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거든요. 처음엔 에어컨 실외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전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매끈한 은색 표면에 작은 구멍들이 규칙적으로 뚫려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엔 반드시 태양광 패널이 함께 설치돼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목을 뒤로 젖히며 3층 건물 옥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어요. 관광객이세요? 돌아보니 60대쯤 돼 보이는 남성이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상점 앞치마를 두른 걸 보니 근처 가게 주인인 것 같았어요. 아니요, 기후조사차 왔습니다. 실례지만 저 위에 설치된 장비가 뭔지 아세요? 상점 주인 스타니스와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저거요? 작년에 깔았죠. 삼성에서 온 거라던데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삼성이요? 한국 삼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처음엔 저희도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작은 도시까지 와서 뭘 하겠다고. 스타니스와프가 어깨를 으쓱하며 계속했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전기료도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저의 머릿속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삼성? 한국의 그 삼성이 여기에. 하지만 왜 언론에선 아무 말도 없었던 걸까요? 언제쯤 설치된 건가요? 작년 9월이었나? 한 달 정도 공사했어요. 처음엔 시끄러워서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모두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은색 장비를 바라봤습니다. 가만히 보니 모든 건물에 똑같은 크기로 설치돼 있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 같았죠. 혹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아세요? 스타니스와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기한 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노비시에츠가 시원한 이유였구나 싶었죠.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누가 설치 비용을 냈나요? 그게 또 신기한 일이에요. 스타니스와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삼성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댔어요. 우리는 한 푼도 안 냈죠. 공짜로요? 네, 공짜였어요. 대신 몇 년간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더라고요. 온도나 전력 사용량 같은 거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삼성이 왜 폴란드의 작은 도시에 무료로 이런 시설을 설치했을까요? 단순한 기업 홍보치고는 너무 큰 투자였어요. 거리를 걸으며 다른 건물들도 살펴봤습니다. 정말 모든 건물에 똑같은 장비가 달려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주택가까지도요. 한 카페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편안해 보였거든요. 밖이 25도라고 해도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선 더 더워야 정상인데 모든 사람들이 시원한 표정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카페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위장비 때문에 정말 시원한 건가요? 카페 사장 마르타가 커피잔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작년 여름엔 손님들이 더위 때문에 거의 안 왔어요. 하지만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테라스 자리가 가장 인기예요. 에어컨 틀 필요도 없거든요. 마르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기료는 줄고 손님은 늘고 정말 좋아졌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분명 같은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원할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장비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도시 전체의 온도를 조절하고 있구나. 하지만 왜 삼성은 이런 프로젝트를 비밀로 했을까요? 이런 놀라운 기술이라면 전 세계에 자랑해도 될 텐데 말이죠. 시청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했죠. 접수 직원에게 면담을 요청했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15분 후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시장 코발레프스키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영국 기후재난국에서 왔습니다. 노비시에츠의 기온 현상을 조사하러요. 코발레프스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도 차갑게 변했어요.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사무실로 가시죠. 그의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코발레프스키가 책상에 앉더니 즉시 말을 꺼냈죠. 그레이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가 시원한 건 특별한 지형 덕분이에요. 지형 덕분이라고요? 네, 북쪽 산맥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 강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만나서 자연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 조사한 지형 데이터로는 그런 특이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건물 옥상의 은색 장비들은 뭔가요? 코발레프스키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들은 냉방 설비입니다. 하지만 기밀사항이라서
외부에 공개할 수 없어요. 기밀이라고요? 시민들은 다 알고 있던데요. 그건 그렇지만요. 코발레프스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정부 정책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아네타 박사님, 지금은 면담 중인데요. 코발레프스키가 당황하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긴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네타 박사가 저를 힐끗 보더니 코발레프스키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코발레프스키가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저희 기술 책임자세요. 하지만 지금은 바쁘시니까 나중에 뵙죠. 아네타 박사가 나가려다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기밀이 아니에요. 그냥 자존심 문제죠. 외국 기술에 의존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코발레프스키도 아네타 박사의 말을 들었는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박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네타 박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조사관이잖아요. 하지만 시 정책은요? 무슨 시 정책이요? 삼성 기술이 훌륭하다고 말하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코발레프스키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박사님, 그만해 주세요. 외부인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네타 박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부시장님, 시민들이 더 시원하게 살 수 있게 된 걸 왜 숨기려고 하세요? 저는 둘 사이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레이씨,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코발레프스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네타 박사가 제 팔을 살짝 잡더니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분에게 제대로 설명해 드려야죠. 박사님. 아니에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아네타 박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레이씨, 시간 있으시면 내일 오후에 저를 만나세요.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코발레프스키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두 사람의 팽팽한 대립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여기엔 분명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요. 다음 날 오후, 아네타 박사가 약속 장소인 대형마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과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레이씨, 어제는 죄송했어요. 부시장님과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아네타 박사가 마트 입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 그럼 진짜를 보여드릴게요. 옥상으로 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숨을 멈췄어요. 거대한 은색 장비들이 옥상 전체에 깔려 있었거든요. 우와, 이게 뭐예요? 삼성 스마트 냉각 시스템의 메인 허브예요. 아네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중앙 시스템이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 정교했어요. 각각의 장비마다 작은 화면이 있었고 숫자들이 계속 변하고 있었죠. 아네타 박사가 태블릿을 켜더니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실시간 데이터예요.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외부 온도 43도, 목표 온도 25도 설정, 체온 감지에 따라 실시간 냉각 알고리즘 조정 중. 체온 감지요? 아네타 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온도만 낮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체온을 감지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도시 지도가 나오고 각 구역마다 다른 색깔로 표시돼 있었죠. 빨간색 구역은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는 냉각을 더 강하게 하고 파란색 구역은 사람이 적으니까 에너지를 절약하죠.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사람을 감지하는 건가요? 열 감지 센서와 AI가 결합된 거예요.
아네타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람의 체온, 움직임 패턴, 심지어 스트레스 수준까지 파악해서 최적의 온도를 제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시스템을 왜 삼성에서 무료로 설치해 준 건가요? 아네타 박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삼성은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어요. 설치비, 유지비, 전부요. 공짜로요? 네, 대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술이 가능한지 이 도시에서 실험하고 싶다 했죠.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라면 수십억 원은 들었을 텐데요. 처음 삼성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도 의심했어요. 아네타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무료로 이런 걸 해준다니 믿기 힘들었거든요. 그럼 조건이 있었나요? 데이터 수집이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시민들의 건강 상태, 에너지 효율성, 만족도 같은 거요. 하지만 개인정보는 절대 수집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한쪽에 작은 그래프가 있었어요. 저건 뭐예요? 시민 만족도 지수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죠. 아네타 박사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97%네요. 어떻게 만족도를 측정하나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앱을 통해 피드백을 보내요. 너무 덥다, 적당하다,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AI가 학습해서 더 정확하게 조절하게 되죠.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정말 사람 중심의 기술이네요. 아네타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처음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결과요? 전력 소비는 30% 줄었고 병원 응급실 내원자는 60% 감소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행복해졌다는 거죠. 저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정말 평온해 보였죠. 삼성에서는 왜 이 프로젝트를 비밀로 했을까요? 아네타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부시장님이 민감해하는 부분이에요. 폴란드가 외국 기술에 의존한다는 이미지를 싫어하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들려던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네타 박사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레이 씨, 지금 당장 시청으로 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저는 잠옷차림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청까지 가는 길,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공기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었거든요. 시청 지하 통제실에 도착하니 아네타 박사와 몇 명의 기술자들이 모니터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네타 박사가 돌아보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해킹당했어요. 누군가 시스템에 침입했어요. 메인 모니터를 보니 빨간색 경고 메시지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침입 감지, 비정상 접근 차단, 보안 레벨 상향 조정. 언제부터요? 30분 전부터요. 처음엔 작은 오류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기술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동쪽 구역 냉각 시스템 50% 다운됐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쪽 구역엔 아파트 단지와 병원이 있었거든요. IP 추적은 됐나요? 아네타 박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서버를 거쳐서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 순간 저는 과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영국에서 발생했던 기술 유출 사건. 그때 주동자가 바로 테오 헌터였어요. 혹시 테오 헌터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아네타 박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요? 미국의 해커예요. 주로 아시아 기업의 기술을 훔치려고 시도하는 인물이죠. 기술자가 또다시 소리쳤어요. 동쪽 구역 완전 다운됐습니다.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저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동쪽 지역에서 희미하게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지랑이었죠. 시민들은 괜찮나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응급실에 더위 먹은 환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네타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동쪽엔 노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때 갑자기 메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삼성 AI 보안 시스템 가동, 자동 방어 모드 실행. 이게 뭐예요? 아네타 박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희가 건드린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고 있어요.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엄청난 속도로 타이핑하는 것 같았어요. AI가 해커와 싸우고 있는 건가요? 기술자가 다른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침입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화면 한쪽에선 해킹 시도가 계속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선 AI가 이를 막아내고 있었어요. 동쪽 구역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AI가 다른 구역의 냉각력을 재분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람이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서 대응하고 있었어요. 15분 후 화면에 녹색 메시지가 떴습니다. 침입자 차단 완료, 시스템 정상화. 아네타 박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AI가 해결했네요. 저는 여전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AI 혼자서 한 건가요? 삼성에서 설명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시스템엔 자체 방어 기능이 있다고 했거든요. 기술자가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모든 구역 정상 작동 중입니다. 동쪽 구역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동쪽 지역의 아지랑이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테오 헌터짓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 누군가 이 기술을 노리고 있어요. 아네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다행히 시스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면 이런 위협으로부터도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시 중앙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젯밤의 해킹 사건이 정말 일어난 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평화로웠어요. 공원 입구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벤치에 앉은 노인들이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있었고 젊은 부부들이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 보였거든요. 그때 옆 벤치에서 아빠와 딸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어깨에 올라탄 5살쯤 된 여자아이가 천진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에어컨은 절대 안 꺼져요. 신기하죠? 아빠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마리아가 밤에 푹 잘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친구 집에서 자면 더워서 잠을 못 자는데 우리 집은 항상 시원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복잡한 기술이 어떻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죠. 아빠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작년 여름엔 정말 힘들었지. 에어컨 켜도 시원하지 않았고 전기료도 많이 나왔잖아. 맞아요. 할머니 집 갈 때도 너무 더워서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지? 어디를 가도 시원하니까.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냉방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주는 방패였던 거죠.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을 더 걸어봤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더위에 밖에서 놀 수 없었을 텐데 말이죠. 한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아졌어요.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껏 뛸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작년엔 오후엔 절대 밖에 못 나왔는데. 운동장에서는 축구를 하는 청소년들도 보였어요. 땀을 흘리면서도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아이에게 다가가 물어봤어요. 더위 때문에 힘들지 않아?
축구공을 들고 있던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안 더워요. 작년엔 10분만 뛰어도 쓰러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1시간도 괜찮아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환경에 적응해 있었어요. 공원 중앙 분수대 근처에서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야코프,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시원한 여름이 없었단다. 정말요? 할머니 때는 어땠어요? 더워서 밖에 못 나왔지. 특히 할머니 같은 노인들은 더욱 힘들었어. 손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금도 밖이 더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은 마법 같은 기계들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정말 마법 같았을 거예요. 벤치에 다시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어젯밤 해킹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시스템이 완전히 뚫렸다면 어땠을까요? 이 평화로운 풍경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시 더위에 시달렸을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똑같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데도 이곳만은 다른 세상 같았어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소리, 새들의 지저귐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어요. 이 모든 일상이 하나의 기술 위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공원을 나서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삼성이 말했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술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제 알겠다고요. 노비시에츠에서 보낸 마지막 날, 저는 아네타 박사와 함께 시청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레이 씨, 보고서는 어떻게 쓸 예정이에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쓸 거예요. 이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요. 그때 아네타 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엔에서 연락 왔어요. 삼성 기술을 인류공원 기술로 인증한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각국 정부에서 도입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옥상에서 내려오는 동안 더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시스템 도입을 선언했다는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 뉴스를 켜니 정말 난리가 났더군요. 프랑스 대통령이 기후위기 극복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말했고, 영국 총리는 즉시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프리카와 중동 소식이었습니다. 삼성이 아프리카 10개국과 중동 5개국에 무상으로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TV 앞에서 울컥했습니다. 사하라 사막 주변 국가들, 중동의 뜨거운 도시들. 그곳 사람들도 노비시에츠 시민들처럼 시원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 야누 씨가 말했어요. 손님, 우리 도시가 유명해졌다면서요? 뉴스에 나온다던데요. 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야누 씨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네요. 우리 같은 작은 도시가 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는데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독일 베를린 공항에 현수막이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베를린 공항 메인홀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저는 그 현수막을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창문 밖으로 노비시에츠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시원해 보이는 그 작은 도시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후 조사였는데 이제는 인류사를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됐네요. 좌석앞 모니터에서는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삼성의 혁신 기술, 기후위기 해결의 열쇠가 될까? 라는 제목이었죠. 화면에 나온 기자가 말했습니다. 단 한 도시에서 시작된 실험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노비시에츠라는 작은 점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런던에 착륙할 때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15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노비시에츠로 들어가면서 온도계가 47도에서 25도로 떨어지는 걸 목격한 그 짧은 시간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 런던의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런던도, 파리도, 베를린도 노비시에츠처럼 시원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보고서를 국장님께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노비시에츠 보고서 15분이 만든 기적, 그리고 세상을 바꾼 한국의 기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기술이 진짜 사람을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고요.